혹시 연금을 받고 계시나요? 연금은 국민연금을 아저씨가 많이 여가 그거 받고 그래서 생활하고 있습니다. 실례가 안 된다면은 연금이 한 달에 대략 얼마 정도 나오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연금이 한 70만 원 정도 넘어 나옵니다. 국민연금 하지요. 한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. 연금은 우리 그때 내리면서 뭐 돈도 급하고 그래서 뭐 일시불로 타고 잤어. 기초연금 한 개 받는 거 없어요. 연금은. 지금 뭐 26만 원 가까이 나오지. 연금은 그거 뭐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. 그거 기초연금? 기초연금 그것만 받아요. 딴 거는 내가 옛날에는 뭐 오래 안 산다고 무슨 보험하나 너가 80세까지 혜택 받는데 시방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그러고 그냥 살고 있으면 조금 타가고. 그 기초연금이 어쩌면 32만 얼마고 어쩌면 또 33만 넘나고 이런 거 같더라고요. 연금에서 모자란 부분들은 돈을 어떻게 충당하세요? 모자란 부분은 내가 가게가 있어서 좀 보장을 했는데 이제 그것마저 문을 닫으니 내가 이제 더 요새는 고민이 많은 거라 예. 팔까. 교원 공무원 연금이지. 제가 한 380선 받고 있습니다. 혹시 지금 연금은 받고 계신가요? 연금 안 받습니다. 기초연금도 안 받고 계시나요? 기초연금 받아요. 지금 34만 한 3천 원 들깁니다. 기초연금은 있습니다. 아마 그게 33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연금은 이제 제가 그 연돼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. 국민연금인가요? 예예. 그럼 실례가 안 된다면은 연금이 대략 얼마 정도 나오는지? 얼마 안 나와요?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. 노령연금, 국민연금, 급한 지원하는 거 세 가지. 그러면 국민연금이랑 노령연금이랑 그 긴급 지원. 긴급 지원금. 예. 연금 같은 경우에 합치면은 한 달에 대략 얼마 정도 나오나요? 국민연금이 23만 원, 노령은 33만 원인가. 긴급 지원은 70만 원이거든. 지금 다 합치면 한 100만 원 좀 넘는 정도. 예, 내 50만 원가 살았어요. 50까지는 택도 없어. 연금은 없고 나는 뭐는 내 사업을 내가 했는데 내 재산이 있어서 연금 그 해야 돼. 해도 못 받으면. 혹시 연금을 받고 계시는가요? 예, 연금은 받고 제가 사실은 국가유공자입니다. 월남 갔다 온 파월 유공자인데 유공자 명예 수당도 받고 국민연금도 받고 여기서 또 근로회원에 대한 보고수도 받고 그렇습니다.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연금을 어느 정도 받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? 연금은 뭐 한 100 가까이 됩니다. 혹시 어떤 연금을 받고 계시는가요? 국민연금. 연금 한 얼마 안 되는데 예, 40만 원 좀 넘어요. 국민연금 받고 있죠. 120만 원 정도. 국민연금 받죠. 지금은 연금이 좋다는 걸 알잖아요.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연금이 안 좋다는 인식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러니까 어째 하면은 작게 넣을량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근데 세월이 지나고 연금을 받을 때가 되니까 그게 너무 잘못된 생각이었어요. 그 당시는 겨우겨우 한 달에 한 10만 원, 20만 원 요 사이에 넣었거든요. 그래 지금 받는 거는 이제 뭐 한 40몇만 원 받고 있는데 그때 좀 많이 넣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 생각 많이 해요. 공무원연금이죠. 대충 240만 원, 50만 원 정도 될게. 혹시 연금을 받고 계시는가요? 없어요. 나 그런 거 없어요. 어려서 살은 거지 그렇게. 기초연금 26만 7천 원. 뭐 국민연금이지 뭐 받는 거.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연금을 얼마 받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? 한 110만 원 정도. 그때는 뭐 연금도 없고 내가 1년 타면은 퇴직금하고 이제 집으로 이제 다 오고 나는 이제 계속 이제 타고 있고 뭐 그러죠. 연금이 없지. 지금 뭐 국민연금 그거 뿌이지 뭐 어떻게 돼? 30만 원 정도 되나? 30만 원도 안 돼. 연금 그게 국민연금이야. 내가 그 내리고 나서 땡겼어요. 내려가지고 뭘 했냐면 이제 목수를 했다고요. 목수. 국가에서 열악하는 것 같다 그러는데 만 원짜리였더니라. 만 원짜리 이제 몇 년 줬다 보니까 좀 예쁘더라요. 연금이 나오는데 연금도 적게 넣었으니까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연금을 많이 못 넣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게 나와. 기초연금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한 60만 원 정도 나오거든.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다면 어떤 종류의 연금을 받고 계시는가요? 내가 그 국민연금은 안 넣었고 노인연금이 조금 이제 넣었지. 지금 노인연금하고 나는 이제 지금 일하고 있는 그거만 수행 그것밖에 없어요. 노인연금이 뭐 있긴 해. 34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.
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다면 어떤 종류의 연금을 받고 계세요? 아, 연금은 저는 없고 남편만 있어요. 남편 국민연금은 80 정도 나와요. 국민연금 조금 하고 노령연금하고 고래만 받고 있지. 처음에는 뭐 40만 원 이래 됐는데 지금 조금 더 올라가 이래가 노령연금하고 엎어갖고 지금 60만 원 나와요. 우리 아저씨가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을 하시게 되고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어. 공무원 연금 외에는 따로 받는 연금 없으실까요?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요. 국민연금 다 합치면은 뭐 한 200 정도 300 안 되지. 연금은 없고 기초연금 그밖에 받은 거 없어. 34만 원이든가 그렇더라고요. 혹시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? 장사를 하다 보니까 연금 들어간 게 없어요. 그게 제일 그래. 국민연금 조금 받고 있어요. 국민연금인데 한 70만 원 정도. 지금 국가에서 주는 건 있지. 기초연금. 지금 30만 원 나온 걸 내가 알고 있는데. 그럼 한 달에 생활비는 얼마나 나가세요? 생활비 그 정도로 다 씁니다. 나는 애들한테 손은 안 벌리거든요. 애들 오면 오히려 막 용돈을 한 무슨 줘가 보내고 음식에가 갈라먹고 애기들이 돈을 줘도 나는 잘 안 받습니다. 다 도로 돌려줍니다. 손지들 오면 줘가 보내고 그랬습니다. 생활비는 집 사람하고 둘이 사는데 한 200에서 한 250. 왜냐하면 각종 이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. 경조사라든가 이거. 예, 경조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직까지 보험료도 들어가고 그 외에 뭐 돈이 좀 구질구질 많이 들어갑니다. 생활비는 뭐 우리가 사는 게 뭐 딴 거는 필요 없고 둘이서 한 150. 자, 지금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그 준비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뭐 뜻대로 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대책 없이 지금 살고 있는 중이라 뭐. 생활비는 먹는 대로 가잖아요. 그러니까 항상 뭐 절약해서 사는 거지. 보통 하나 먹으면 한 100만 원은 써겠지, 그지? 그랬는데 그 100만 원짜리 써도 없으면 못 쓰잖아요. 적게 사고 적게 살아야지 뭐. 안 버리면은 절약해서 어쨌든 사는 거지. 안 그래, 그지? 한 400, 500 나갑니다. 400 정도. 저렇게 살던 습관이 돼가 예, 충분히 됩니다. 연금 외적으로도 따로 준비를 해두신 거네요. 뭐 조금 있습니다. 한 달에 생활비는 얼마 정도 드시나요? 그게 뭐 감이 없지 한 60만 원. 생활비는 우리가 많이 나갑니다. 한 달에 뭐 관리비, 가스비까지 해서 120만 원 있어야 돌아갑니다. 연금에 비해서 생활비가 좀 많이 나가는 편이잖아요. 예, 많이 나갑니다. 비용은 어떻게? 딸 하나, 아들 하나인데 자녀분들이 그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외적으로 따로 준비해 두신 거나 이런 거는 혹시 있으세요? 적금 들어간 거 있습니다. 생활비는 한 150. 가족 생활비가 가족 생활비 우리 애들까지 보태면 한 200만 원 들어가죠. 한 달에. 그러면은 어머니 혼자 쓰시는 데는 얼마 정도? 나는 혼자 쓰면 별로 그렇게 쓸 일이 많이 없죠. 보험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들어가면 나는 한 100만 원 조금만 더 들어가도 돼요. 집안에 이것저것 들어가는 데서 돈이 한 100만 원이 더 추가가 된다고 보면 되죠. 한 150에서 200 정도? 예. 그거는 내가 간소하게 쓰니까 그렇지 많이 쓰게 되면 한정이 없죠. 지금 장사가 안 되고 하니까 어찌되나 우리가 줄이고 작게 쓰니까는 돈이 그렇게 되지. 힘들거든요 지금. 생활비 100만 원이 나가는데 아저씨가 또 벌고 이렇게 지금 다 읽어봤어 놀아요. 그러면은 한 100만 원 언저리로 두 분이서 지금은 생활하고 계신 거네요. 지금 뭐 아저씨 담배 피우게 술 먹게 아이고 못 살아요. 생활비는 이제 할매하고 둘이서 한 200만 원. 200에서 150 정도. 한 달 생활비가 어느 정도 되시는가요? 물가 워낙 비싸니까 한 200 들 거예요. 집에 이제 저 아내하고 내하고 사는데 한 달에 평균 뭐 한 200이면은 됩니다, 생활비는. 생활비는 부부 생활을 하면 한 300만 원 드는 것 같아요. 한 달에 생활비는 200만 원가 안 돼요. 둘이 사는데. 남편분이랑 같이 예. 200만 원가 안 돼요. 한 달 생활비가 어느 정도 되시는가요? 생활비 한 100만 원. 혹시 남편분이랑 같이 사시는 거예요? 갔어요. 혼자 사시는 거예요? 지금은 애들 다 분가하고 혼자 산에 다니고 야구 보고 그래 살아 그냥. 너 생활비 몰라 마누라가 하기 때문에. 난 생활비도 몰라요. 우리 애 엄마가 밥 주면 밥 먹고 그렇습니다. 한 20만 원 될 거야 담배값하고. 내가 쓰는 거야. 한 30만 원 써줘야. 맨날 나와가지고 뭐 정신망으로 다 먹고 이러나 하루 매일같이 만 원 들어가요. 2인 가족에서 의식주 하는데 월 한 130? 한 달 생활비는 이제 부부가 살아도 250에서 300쯤 들어가는 것 같아요.
그럼 이상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? 우리가 차를 굴리고 하려면은 그래도 한 4,500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혹시 그럼 생활비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많이 나가는가요? 이제 나이 들면 의료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거지. 뭐 먹고 사는 거야 그냥 뭐 대충 먹으면 되니까 의료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거지. 이제 자꾸 아픈 데 생기니까. 글쎄 생활비는 서기 나름인데 내가 지금 우리 가족이 서이라 근데 내가 지금 노인 일자리 하고 있거든. 그거 해가지고 내가 지금 한 80 몇만 원가 지금 생활하고 있어. 그럼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? 그럼 뭐 사람 욕심이 아니겠나. 글쎄 한 100만 원 넘어야지. 생활비는 내가 볼 때 내 혼자 1인 가족이 살 때는 한 110만 원, 120만 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혹시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어떤 건가요? 제일 많이 나가는 거 묻고 아프고랑 병원에 또 가야 되거든요. 그런 데서 많이 나가는 거라 보험을 갖다 해놨는데 나이 먹고 나면 그것도 안 되거든요. 그런 데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. 한 달 생활비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? 지금 한 400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. 400인 이유가 있을까요? 지금 생활비가 그 정도 들어가니까요. 혼자 있으니까 한 60만 원 이러면 살기는 사는데 병원 안 가고 이래 하면 병원 다니고 뭐 어디 다니 이러면 모자라지요.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만 나오니까 아껴서 살고 있는 거지. 한 달 생활비는 더 노인네가 살기는 크게 많이는 필요 안 하지만 한 달에 한 200 정도는 있어야 그냥 살아나가는 거지. 병원도 가고 이제 가정에 사용하고. 지금 아들하고 둘이 있으니까는 보통 한 70만 원. 뭐 그것도 뭐 이제 아껴 써야 그렇지 뭐. 많이 쓰면 좋다. 많을수록 좋지. 노인들 살기가 노령연 그거 받아가지고는 혼자 사는 사람도 좀 힘들지. 선생님께서는 한 달에 얼마 정도 있어야 좀 생활이 괜찮으실까요? 집사람하고 두 사람하고 보통 어로비하고 전부 다 하시면 최하로 한 200, 300 정도 되면 좀 약간 넉넉하이. 우리가 식구가 나하고 우리 배우자하고 두 사람이거든. 집이 있고 하니까 그게 뭐 이식주 하는 데는 많이 안 들어. 한 150만 원 그 정도만 세우면 되겠더라고. 우리 아파트 사는데 아들이 전부 다 그걸 하니까 아들들이 살아가는 거지. 나는 뭐 한 50만 원 있으면 돼. 밥은 집에서 먹으니까 내 뭐 담배 사포고 이런 용돈 좀 필요하지. 다른 건 뭐 필요하게 있어요. 지금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인생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자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? 어쩌든 좀 전략하고 살아야 됩니다. 열심히 살아야 좀 나이가 많으면 좀 고생을 덜 합니다. 내가 살아봤는 경험으로 돈이 있다고 막 쓰고 놀러만 다니고 이래 하면 좀 힘들지. 그래서 좀 버리는 거로가 좀 야무게 쓰고 저축도 하고 이래 해야 뒤에 살아나가기가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국민연금을 넣고 안 있습니까? 애기들이 자꾸 줄고 이래 하면 뒤에 국민연금을 많이 못 받으면 어쩌겠노.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.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걱정이 됩니다. 인구가 주니까. 내가 생각을 잘 못하는 건 그거는 모르겠는데. 글쎄 나도 내가 시원찮은데 그뭐 좋은 해주기가 좀 그렇네. 그런데 일단 국민연금은 꼭꼭 넣어야 됩니다. 그래야만이 나중에 노후에 국민연금이라도 타야 되는데 국민연금이 나중에 뭐 고갈돼서 안 나온다 이런 그 말이 자꾸 나오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게 낫죠. 지금 원 나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국민연금 타먹는 사람들이 제일 지금 편하게 삽니다. 늙어서까지 계속 일할 수는 없거든요. 여윳돈이 있으면 연금 이쪽으로 자기가 저축을 좀 많이 하면 좋죠. 지금 보험회사라든지 은행에도 연금 저축 이런 게 또 많이 있거든요. 그런 걸 넣으면 아무래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. 아이고 내 앞도 못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고. 근데 우리가 사람 경위를 생각해보면 첫때 자기가 뭐 검소하게 사는 게 법이 없어요. 자기 능력대로 사는 게 맞지 좋은 일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해. 노후 준비라는 거는 자기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야 노후 준비를 하는 거지. 안 그래 그지? 총각 때 뭐 좋은 대학 나가고 좋은 직장을 구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좋은 대학 나가고 좋은 직장에 구해지는 가 쉽게. 요즘에는 가만 보니까 한 가지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큰딸 아들이 기술이 좋으니까 거기서도 책고 보내주더라고요. 집 얻어가지고. 그러니까 아들들이 조그만한 데가 그것도 공부시키고 더 좋대. 그러니까 내가 요새는 무엇을 하나 한 가지 기술 특기가 있어야 된다. 다른 일 공부보다도 그런 게 있더라고. 제 같은 경우는 전쟁을 2번이나 겪었거든요. 초등학교 1학년 때 2차 대전, 또 강복이 돼가지고 우리말 우리글 배우면서 6학년
1학기를 마치고 나서 6.25로 인해서 완전히 밑바닥 인생, 정말 굶어 죽기 직전에 놓여 있었지요. 온통 잿더미가 돼놓은 게 진짜 쪽박 들고 밥 좀 주세요 해도 줄 집이 없었어요. 정말 학교도 제대로 진학 못하고 친척들한테 더부살이로 애도 많이 먹이고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은 그 고생을 덜 해서 그러는가 좀 좋은 시대에 나서 사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래도 좀 절약 정신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. 저희들은 종이 쪽 하나도 이면지 쓰고 굉장히 절약하며 살거든요. 근금 절약이 부족한 것 같아요. 젊었을 때는 막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. 얘가 없어지도록 하고 한 50, 60 되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래 살아야지. 무조건 일로 열심히 해야 돼. 젊었을 때는. 그런데 너무 안 써도 이 경제가 안 돌아가거든. 응? 적당하게 쓰면서 열심히 해야 돼. 젊었을 때는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. 젊은 사람들 보면 그래 이야기 해주고 싶은데 젊은 사람들 그걸 모르는 기라. 나이가 좀 들어봐야 그걸 알지. 시간을 보내면 안 되는 기라. 무조건 열심히 일해. 열심히 하고 막 자기 나름대로 또 조금씩이라도 구축을 해가지고 또 연금 제도도 잘 돼 있고 하니까 최선을 해서 막 열심히 사는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? 조금이라도 남는 그거에서 적금을 해가면서 자기 노후 대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좀 힘들게 살아도 조금씩 그거를 부축해가면서 살아야 노후 대책이 되지. 벌어갖고 조금 쓰고 없애버리고 그런 것보다도 벌 만큼 조금씩 저축해서 사는 게 그게 연금 제도가 아니나 싶습니다. 전략이라는 게 잘 되겠습니까? 좀 힘들겠지. 지금 뭐다 비싸니까 생활이 너무 비싸니까 애 둘 셋만 하면은 나라에서 아무리 돈이 나온다 해도 참 키우기 힘들거든요. 옛날 시절에는 뭐 초등학교 들어가도 별 그거 없이 했는데 지금은 유치원부터 시작하거든요. 그러면 그거 들어가는 데 한정이 없어요. 그럼 젊은 아들 둘 셋이나 키우겠습니까? 다른 집 엄마 아버지 하는 걸 같이 내가 해주려면 내가 생활이 안 된다고. 그러니까 자식도 안 놓으려고 하나만 놓으면 막 그거로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게 전락한다는 게 아주 힘들어요. 안 그렇습니까? 그래도 절약을 해야 된다. 그렇지. 전략을 해야지. 전략 안 하면 안 돼요. 못 살아요 지금. 뭐 어떻게 전략해야 돼요? 내가 쓰고 싶은데 다 쓰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. 남의 집을 살아도 전략하면서 살아야 돼.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. 젊은 사람들도 너무 어렵고 노인네들이야 뭐 있는 대로 먹고 살면 별 그거 아닌데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보는 눈이 있잖아요.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희망이 있고 꿈도 있고 이러는데 다 그 꿈을 피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짜증나는 애들도 많고 세상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어. 인생 선배로서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? 요새 아들 엄마 말 듣습니까?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번 들으러 왔습니다. 그거는 엄마가 쓰인다고 할 게 아니고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. 우리 엄마는 세계 지나갔고 뭐야?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? 요즘 다 저기들 앞으로 다 가름을 합니다. 나는 이제 직장 가진 사람들이 직장 다닐 때 조금 소비를 조금 줄이고 좀 전략에 쓰고 자기가 60까지 살면 내가 요가 쓰면 먹고 살겠구나 하는 정도 그 마음을 다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뭐 되지. 내 60대로 그만둘 때 한 달에 내가 한 400~500만 원, 500~600만 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탁 되고 나서 장갑 붙거든. 이 더 이상은 안 되는데 자꾸 돈만 띄고 이제 뭘 하려고 하니까 또 안 되고 힘도 따지고 이래서 전 문 닫아줘라. 그래 문 닫고 나는 거 엄피하더라고. 그러면 돈 나오는 것도 또 그거 힘 먹고 살고 뭐 내가 아들 돈 주고 푼돈 주고 오히려 내가 돈을 저한테 줄 파이라 다 못 쓰니까. 그래 나는 이제 60대 85살 너희들 10원도 그게 안 하고 먹고 노는 사람인데 백수라. 너한테 욕 안 하고 손 안 지키고 길가 가다가 뭐 아는 아줌마들 있으면 그 커피를 한 잔 사주고. 오히려 그래서 정말 준비된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렇지. 32살에 내가 상가 근무사가 장사한 사람이 32살에 해수욕장 탈의장부터 수영 탈의장부터 별거 다 했어. 젊은 남포동 여기서 노점 장사도 하고 내가 자기가 한 30대 40대 직장 가지고 있을 거 아니라 200만 타든지 300만 타든지 그걸 노를 해가 제출하든지 안 그러면 뭐도 상업 배터나 뭐 바로 저렇든지 자기가 앞으로 뭐 할 것 같다가 연구를 내가 뭐를 배워가지고 몇 년 배워가지고 내가 뭘 하면 되겠다 하라 연구해가지고 그 순간에 머리 써야 된다. 약간 금전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겠네요. 그렇지. 돈을 있을 때 다 써버리면
좋긴 좋지. 그게 쓰고 나면은 나중에 어때 자기가 무슨 일이 딱 잡수나 돈이 없는 거라. 그럼 자기 딴 생각 가지고 일한다고. 인생 선배로서 인생 후배들에게 한마디 가능하실까요? 글쎄,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내가 아까 뭐 워낙 어떤 용언자를 했지만은 우리가 사실은 어려운 세대에 살았어요. 부모 세대도 그랬고 상당히 그 당시는 제조업체 회사 다니도 휴일이라고 모르고 열심히 일했어요. 한 달에 한 번 쉬기도 힘들고 이랬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뭐 전부 주 5일제 아닙니까? 그러니까 주 5일제라도 열심히 젊은이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개인의 행복도 되고 그다음 가정의 행복도 되고 나라도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들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첫째, 인생은 성실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. 성실하면서 끈기가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. 힘든 일이 있어도 자기가 만약에 성실하면 모든 일이 좀 더 잘 풀릴 것 같아요.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끈기가 없어요. 실정을 자주 느끼고. 그래, 젊은 세대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참고 견디면은 좀 더 잘 될 것 같아요. 예, 뭐 제가 뭐 특별히 할 건 없고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젊은 분들이 너무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. 우리 옛날 뭐 식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어른들도 공경할 줄도 알고 또 질서를 좀 지켜야 되는데 참 너무 질서를 안 지키는 것 같아요. 이게 오던 데에 대해서.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은 앞으로 부모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참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되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좀 버스 탄다면 지하철 타면 양보한다든지 어떤 이러한 생각을 좀 가지고 그런 생활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어요. 하여튼 열심히 뭐든 열심히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. 꿈을 가지고 살아야지, 꿈을. 그죠? 내가 뭐 하고 싶다는 그런 꿈이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재밌고 그 열심히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. 그죠?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면 되는 것 같아요. 요새 안 정직한 일이 너무 많거든요. 노후 준비를 하는 인생 후배들에게 한마디 가능하실까요? 너무 정부 시스템만 믿지 말고 자기 준비도 하면서 또 너무 이리 움켜쥐지도 말고 여행이나 외국 그것도 다니면 참고 삼아가면서 그래 50대 50으로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. 난 그렇게 생각해. 나 우리 애들도 보고 그래. 돈만 몰라가지고 인생 공부, 문화 공부도 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. 내가 좀 심했나? 밖을 모르면 밖에 이야기도 못 해주잖아. 돈 벌 때 전락하고 좌우지간 아끼고 저축해야 돼.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뭐 벌금 받고 했는데 흥청망청 많이 썼거든, 어릴 적에. 그래서 그건 모아야지. 돈만 뭐 많이 모아놓으면 뭐 늙어서 조금 뭐 편하겠지. 좌우지간 돈은 많이 모아놔야 돼. 돈이 최고니까.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최고잖아. 젊어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노후에 잘 살아야지. 뭐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월급보다 400만 원, 500만 원을 받는다. 뭐 나가가 예를 들어 밥을 한 그릇 먹는다. 내가 이거 밥 먹고 참 얼마를 남겨가지고 마지 저축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갖다 먹으려고 생각 안 해야 정신 상태가. 글쎄 뭐 내가 살아보니까 뭐 언제부턴가 어른을 공경한다든지 또 자녀를 갖다가 아주 사랑하면서 끝까지 책임진다든지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. 요즘 뭐 전부 뭐 개인 위주로 뭐 생활하고 어쨌든 간에 젊은 사람들 그 정신력이 좀 뚜렷하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내 말입니다. 노후 준비에 있어 인생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? 요즘은 우리하고 이제 사는 방식이 틀리니까 우리는 옛날에 열심히 해서 우리는 못 배웠으니까 애들 대학까지 보내야 되고 또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젊은 층들은 집보다는 차를 가지려 하잖아. 물론 차도 있어야 되겠죠. 근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은 일단 저축은 안 돼. 단돈이 다 글로 들어가니까. 그럼 뭐 해야 돼요? 종잣돈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. 종잣돈이 있어야 뭐 주식을 하든지 어디다 투자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 종잣돈이 모아질 때까지는 진짜 지출을 줄여야 된다.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. 그런 생각을 하죠. 그 종잣돈의 기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? 요즘은 종잣돈이 첫 출발이 한 1억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보죠. 1억 정도는 모아놔야 그거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면서 이 돈 가지고 뭐 다른 데 투자도 해보고 기회가 생기잖아요.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 같은 것도 한다고 그러면 맨손 들고는 못 하거든요. 그 대출 받거나 금리 같은 이런 게 너무 부담이 가니까 연끌적이라 해가지고 막 집어넣어서 지금 집 샀던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 지금 고전하고 있는 거야. 너무 빚이 많아도 안 되고 1억은 있어야 된다. 뭐 젊었을 때 부지런히 해가 저축하는 게 최고지 뭐.
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실상 보면은 돈이 겁이 안 나는 모양이라 길거리 이런 다니 보면 전시랑 막 커피 이런 거 몇천 원짜리 들고 다니면서 먹고 막 내가 볼 때는 옛날 일을 안 겪어봐서 배고픈 시절을 모르잖아. 요즘 젊은 사람들은. 우리 때는 참 없이 살아가지고 먹을 것도 귀할 때고 핸드폰 뭐 스마트폰 해서고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지. 그만큼 사회가 변했어. 젊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하려면 열심히 저축하고 뭐 일하는 수밖에 없어. 물론 뭐 잘 사는 집안도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저축하고 노력을 해야 돼. 나만은 뭐 취업할 때도 없고 젊었을 때 노후 준비를 해놓고 이래야지. 안 그러면은 내일 뾰족할 수가 없지 싶어. 젊었을 때 잘 쓰고 정년할 때 행복하게 사는 거. 나도 우리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은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노후에 행복하게 사니 그게 진짜 행복한 거다. 고생 안 하고 자식도 손 안 벌리고 전략해가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이에요. 저 같은 경우는 열심히 살면서 절약하고 젊었을 때는 무조건 저축해서 60대 이후 생활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우리는 현재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지금 너무 좋아요. 당당하고 최소한 지금 현재 부부가 살 수 있는 500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젊어서는 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노후 준비에 있어서 인생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? 연금이 있으면 참 좋다는 거. 후배들한테도 있으면 더 열악하고 싶고. 또 우리 아들한테 맨날 그러는데 어쨌든 노후 대책 잘해놔라. 굳이 나만하면 편하게 살려면 노후 대책 해놔야지 안 하면 못 잘 거고 세상이 어찌 될 줄 알고. 그건 항상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.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젊었을 때 정말 물을 가지 말고 돈 벌어서 대책을 잘 해가지고 국가에 기대지 말고 내 힘으로 살게끔 그렇게 대비를 해줬으면 좋겠고. 연금 넣고 뭐 아껴 쓰는 게 뭐 그렇지 뭐 그거 뺏기라. 열심히 살고 돈 잘 모으고. 그렇지. 만일 우리 나던 사람들인데 그걸 가면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내 그거나 자식들 손 안 벌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만큼만 다 할 수 있도록 남아가지고 그 내가 쓸 만큼 쓰고 가고 나버리면 딸내미나 아들내미나 물려주는 거는 괜찮은데 지금은 자기 인생 자기 살 수 있도록 돼 있는 세상이 아니겠는가. 자기 노력껏 살 수 있도록 자립 그거로 좀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하지. 지금 10년 단위로 세상이 너무 바뀌어요. 지금 컴퓨터 같은 거 이것도 뭐 해라 그러면 우리는 젊은 사람 못 따라가. 그 차이가 세대 차이가 너무 나니까 우리 친구들끼리도 나던 사람들은 어쨌든 젊은 사람 그 말하는 걸 이해하고 그할 수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라고. 그래줘야 소통이 되니까. 내가 낸데 내가 옛날에 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. 지금 세상 이야기 듣고 나도 아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남하는 사람들도 해가지고는 안 되고. 젊은 사람들도 그래도 좀 어른인데 조금 그해주는 거라 이해심도 조금 와걸로 그러면 자기 중심 이기주의가 너무 심해갖고 조금 그해줬으면 좀 좋겠어요. 그런 게 있어야 이제 지금 젊은 층들이 또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세대 간격이 좀 줄긴 하겠네요. 근데 그게 지금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못 느끼잖아. 이야기를 해줘도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. 근데 거기 서로 이해 좀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서로 좀 소통해 줬으면 좋고요. 지금 사회적으로 복지관 게 잘 돼가 있더라고. 전부 우리 애들만 봐도 정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. 그런데 빠지지 말고 젊은 사람들이 다 가입해서 정부 시책에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 같습니다. 노후 준비에 있어서 인생 후배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? 그렇죠. 어려운 질문인데 안 그래요. 네. 아무래도 저 젊은 사람들은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직업이 없으면은 그 참 뭐 현대구리가 아니요. 아이고 아르바이트 그 해갖고는 자기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? 못 살아가지. 이거 뭐 직업이 있어야 그 생활 안정이 되지. 안 그러면 그 생활 안정이 안 되잖아. 요사이 부모 밑에 은치가 사는 사람 많잖아요. 그게 문제라요. 스스로 좀 자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. 우리가 노인이 되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? 노하우 조고령화 사업